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공부 그렇게 잘 열심히 안 되죠? 예,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원래 안 되는 거니까 또 재밌는 현상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만 받는다는 거. 이제 아직 공부를 안 하는데 왜 스트레스 받을까? 즐겁게 놓으시면 되는데 안 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구나. 하지 말아버려 그러면. 자, 오늘은 정책론입니다.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시장론 배웠어요. 시장론. 시장론 배웠는데 시장론에서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런 거 배웠어요.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 배웠는데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고 판다를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배분한다 그래요. 네, 여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 역할인데 이 기능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셔서 오늘 수업을 듣는데 멍 때리고 간다. 그 다음에 비가 오니까 그 사람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오늘 수업이 실패한 겁니다. 제가 와서 수업을 하는데 대충 하고 갔다 시장이 실패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고 가면서 이제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이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거 알려줬어야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쉽게 알려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다. 늘 후회합니다. 늘 사실은.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제가 수업을 성공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만족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생활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 짜증난다. 그러면 그날 실패한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오늘 생활을 잘했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여담하는 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으면 시장이 성공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못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럼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그걸 정책이라고 해요. 정책. 그래서 정책은 부동산 정책인데 부동산 정책은 뜻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합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럼 이제 부동산 정책은 목차가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개입했을까요? 부동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입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한 논리에서 중요한 게 시장이 실패입니다. 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 그럼 시장이 실패 반대가 시장이 성공이에요. 그럼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이라는데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을 대표하는 게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건물 대표하는 게 주택이라고. 그럼 토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주택 문제가 있겠죠. 그럼 토지시장이 개입한다. 토지정책, 주택시장이 개입한다. 주택정책, 세금 가지고 개입한다. 조세정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책론은 한 4문제에서 5문제 내는데 부동산 문제는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가장 최근에 출제했던 게 딱 10년 됐습니다. 23회 때. 23회 때 이런 걸 출제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높아져요. 토지 가격이 높아진다. 이걸 집가구 현상이라고 그래요. 집가구 현상. 그럼 토지 가격이 높아지면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를 많이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자본을 많이 이용합니까? 자본. 토지가 비싸니까. 그러면 토지가 비싸지면 토지를 이용할 때 자본을 많이 이용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토지용 집약화라고 그래요. 집약화. 그 집약화의 반대가 조방화거든. 그래서 23회 때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시험을 출제하는데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토지 가격이 높아지면 집가구 현상이 발생을 하면 토지용이 조방화된다. OX, X. 토지용이 집약화된다.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 나왔던 건데 우리 책에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한 5, 6페이지 설명이 나온다고 다 찢어버려요. 안 나오니까. 별표하려고 해서 별표? 별표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찢어버려. 네? 의미가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럼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 토지 시장에 개입한다. 토지 정책, 주택 문제, 주택 정책, 조세 정책 이렇게. 그럼 정책론은 4개에서 5개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문제는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한 문제, 토지 정책 한 문제, 주택 정책 한 문제, 요 세 문제는 기본으로 까는 거야. 조세 정책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조세 정책은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 2, 3, 4 한 문제씩 출제되고, 기본으로,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이 출제되면 4문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토지 정책에서 플러스 1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토지 정책이 2문제. 주택 정책은 2문제는 거의 내지 않더라고. 주택 정책은 거의 1문제.
여기 시장 개입해서 플러스 1 그러면 또 한 문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5개 정도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 공부할 건데, 네. 다음 주는 저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아주 시원하죠? 그렇지. 네. 그 다음 주 안 보니까, 다음 주 안 보는 것까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서 3시 반까지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 가면 되잖아, 미리. 가고 싶으면 가버리면 되죠? 저도 배고픈데 3시 반까지 할 것 같아요? 그게 막 팔짝 뛰고 그래. 예? 그냥 어떤 거 말하겠더니, 공부하러 와서 공부하지 않는데 싫어해. 뭐야, 이거? 학원에 공부하러 왔잖아. 근데 공부를 하지 않는데 싫어하는데? 학원에 왜 오셨을까? 예? 적당한 시기에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럼 오늘 이제 명절 맞이 갑니까? 명절 맞이해서 어디 가고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 내일 또 올 거잖아. 그럼 뭐 내일 올 거면 무드로 집에 가. 그냥 여기가 있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자, 갈까요? 예, 이렇게 목차가 되는데, 이 말을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 정책은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필기노트는 52쪽이니까 필기노트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의 개념에서 양쪽에 여기 별표가 참고표시 있습니다. 이 참고표시 나오거든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부동산 시장론을 하면서 참고표시 나왔잖아요. 시장의 개념과 형태 그러면서 참고표시 시험에 안 나온다고 참고표시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개념, 부동산 정책이 뭐냐 이 말이지. 정책이. 이 부동산 정책이 뭔데요? 이러잖아요.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그 부동산 문제는 뭔데? 토지 문제하고 주택 문제가 있다. 그럼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책 보면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그거 싸그리 무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토지 문제, 제가 말로 한번 해볼게요. 토지 문제, 토지가 부족하죠. 왜? 못 만드니까. 그게 토지 문제 첫 번째요. 그 부족하면 토지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요.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났어요. 그것을 집가고 현상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토지는 못 만든다. 토지 문제가. 그래서 부족하다.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걸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토지는 못 만든다. 그래서 부족하다. 이걸 물리적 토지 문제 이렇게 불러요. 미쳐버릴 것 같아.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냥 부족하다 하면 될 텐데. 그럼 부족하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죠. 토지 가격이 막 올라간다. 이것을 집가가 토지 가격이 곧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높아진다. 토지 가격이 비싸다. 그게 토지 문제잖아요. 그러면 좋을 텐데 또 학자들은 이걸 또 경제적 토지 문제 있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시험 안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토지 문제는 토지가 부족하고 비쌉니다. 또 하나의 문제. 저는 토지 문제가 부족하고 비싸다.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있는 사람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선생님, 너는 있는 사람 쪽에 속해, 없는 사람 쪽에 속해? 저는 있는 사람에 속합니다. 니 많이 샀어? 아니요. 부모님한테 많이 물려받았어요. 문제는 농지라는 게 문제가 있죠. 더 문제는 서울에서 300km 지점이 있다는 게 그게 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물려받기는 많이 물려받았는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러니까 소유 편중 문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주택 문제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고 하나도 없으니까 들어보시라고요. 그럼 주택 문제는 주택이 비싸다. 주택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20%가 넘어갔는데 주택 없는 사람이 많다. 왜? 한 사람이 2개, 3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주택 문제입니다. 그럼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제가 몇 가지 언급했는데 기억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이거잖아요. 토지 비쌉니다. 토지 부족합니다. 주택 비쌉니다. 부족합니다. 그럼 주택 문제, 토지 문제를 그냥 정부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럼 디테일하게 가면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하고 주택 문제 있는데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한다. 토지 정책. 주택 문제를 해결해서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한다. 이걸 주택 정책. 세금 가지고 개입한다. 조세 정책. 그러면 정책론에서 배워야 될 내용은 이제 4개를 돼. 4개. 여기 부동산 문제는 필요 없고 정부의 시장 개입의 논리. 왜 개입하는가? 그다음에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이렇게. 토지 정책. 우리 학원에서 토지 정책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누구 같아요? 우리 학원에서 토지 정책에서 가장 많이 공법 선생님. 공법 선생님 하는 말 전부가 토지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 정책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역시 공법 선생님. 공법 선생님이 주택법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주택 정책입니다. 조세 정책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요. 세법 선생님, 세법. 선생님, 니는 뭐 하는데? 나는 그 말을 해주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토지하고 주택 정책, 토지 정책하고 주택 정책은 공법 선생님이 많이 한다. 그 말을 해주러 나온 거야, 오늘 내가.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예? 그럼 조세정책은 세법 수준이 가장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정책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인데, 그럼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인데, 두 문제가 출제될 때 두 문제 다 공법선생님한테 배운 내용, 공법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을 결혼해서. 그렇죠? 얼마나 좋아. 예? 공법 내용이 나오구나. 공법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 문제를 공법 문제다 갖다 놔도 이거는 공법 문제다? 이거 의심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공법 문제. 어떻게 되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부동산의 결혼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럼 왜 부동산의 결혼은 공법에서만 배운 내용 우리 시험에 나올까? 부동산의 결혼은 종합응용과학이니까 그래요. 종합응용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결혼은 나머지 과목, 민법부터 2차 과목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게 부동산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주택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법생한테 배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리 시험에서. 조세정책은요.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계속 조세정책은 세법생한테 배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세법생한테. 그러면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즉 부동산 정책론은 2차 과목에서 배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조세정책의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1차만 공부한다 지금 2차를 안 배운다. 그럼 세법 안 배우잖아요. 공법 안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조세정책이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2차 세법 수업을 듣는다? 그것은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주택정책, 토지정책 요 두 개 공법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공법 수업을 들어야 된다? 나는 2차 안 하고 1차만 하는데 그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토지정책, 주택정책, 우리 부동산에 결혼해서 그동안 나왔던 것을 나중에 다 설명을 해요. 지금은 할 필요 않지만 나중에 다 설명을 합니다. 조세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럼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 부동산 정책이다. 그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데 그럼 개입 방법이 뭐냐? 이것을 정책 수단이라고 그래. 직접 개입 있고 간접 개입 있고 토지 규제가 있다. 요거 배우는 거야. 요거.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 간접 개입하는 거, 토지 규제 요거 배우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사항을 배운다. 자, 됐습니다. 이제 공부 시작해 볼게요. 부동산 문제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부터 가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한 문제, 두 문제를 반드시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필기노트로 52쪽 그대로 펴시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근거, 요거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근데 틀린 말을 잘 만들지를 않습니다. 자, 질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정부의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정부의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게 정부의 기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왜 개입하냐? 기능, 필요성에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예요. 그럼 시장의 실패가 뭔데? 시장의 실패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지난주 이런 걸 배웠어요. 시장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완전 경쟁 시장하고 불안정인 시장이 있다. 기억난가요? 안정인구가 불안정인 시장이 있다. 그럼 시장의 기능 중에서 가장 큰 기능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 그것을 자원을 배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데 이 자원이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 부동산 주택이 부동산인가요? 부동산이죠. 그럼 여기가 주택시장이다. 그럼 주택시장은 주택의 수요자 공급을 만나서 주택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주택 자원을 배분할 건데 여기가 우리 인천입니다. 인천에 주택이 필요한 양이 우리 인천에 주택이 필요한 양이 100개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이제 주택을 배분할 건데요. 자, 공급된 주택이 몇 개냐면 이게 80개입니다. 그럼 주택이라는 자원이 100개가 필요한데 100개가 공급되면 주택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거야. 네, 공급된 게 80개밖에 안 되면 그럼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소생산이라고 그래요. 120개가 공급됐습니다. 100개가 필요한데 120개가 공급된 거야. 이것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이라고 그래요.
꼭 필요한 만큼 배분되지 않았다. 요걸 시장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시장이 실패. 요걸 시장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시장은 실패. 그럼 완전 경쟁이 시장이 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 배분 효율적. 그 완전 경쟁 시장은 꼭 필요한 만큼 공급되고 꼭 필요한 가격,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 배분 효율성. 배분의 효율성입니다. 요걸 시장에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불안정인 시장이 되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이 실패해요. 그럼 우리 인천의 주택시장이 실패했거든요. 실패. 그럼 이 실패를 수정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만약에 80개밖에 공급도 안 됐다. 그러면 국가가, 아니 인천시가 이 주택을 20개로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내요.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정부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OX, O 이렇게. 그걸 굳이 따지자면 경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제적 기능, 정책적 기능인데 이걸 다른 말로 정치적 기능이래요. 정치적 기능. 이 기능이라고 표현해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하는데 이 사회적 목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사회적 목표는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등등등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양극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은 100원 받는데 비정규직은 50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동질의 노동을 한다면 그럼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정규직이라고 해서 많이 받고 비정규직에서 조금 받고 그러잖아요. 차별 있지. 그게 이제 우리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거야. 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목표입니다. 그럼 사회적 목표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 사회의 목표는 뭐 동서하하, 지역감정 해소였거든. 사실은 지역감정이 아니라 지역차별 해소였어요. 지역차별 해소. 그런데 지역감정이란 말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역감정 해소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왜? 지금은 그게 사회적 목표가 안 되고 지금은 동서 간의 갈등이 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차라리 이제 남북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어떤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을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그래요. 굳이 따지자면 이것은 뭐요? 정치적 기능입니다. 그럼 이거 시험에 낼 때 이런 거요.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OX, O. 그냥 이렇게 타이틀 그대로 나와 이렇게. 근데 그 사회적 목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비정규직을 문제를 해결하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 지역감정을 해소하자.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2번 질문이죠. 사회적 목표는 효율성일 수도 있고 형평성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목적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기 조절, 경제 안정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죠. 취득세를 낮춤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할 수 있다. OX? 취득세를 낮추면 주택 경기 활성화 되겠잖아요. 자,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필요성 논리입니다. 그럼 이제 개입의 필요성이 나오면 개입해봐야 돼. 그래서 개입 방법이 나오죠. 그럼 개입 방법을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별표 3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개입 방법, 간접 개입 방법, 토지용 규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토지용 규제가 있는 게 아니라. 토지용 규제는 토지 정책으로 왔을 때만 이 토지용 규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주택 정책에서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밖에 없다고. 그래서 시험은 토지용 규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 나오냐?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구별하는 거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시험에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직접 개입이 무슨 뜻이고 간접 개입이 무슨 뜻인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론에서 배우게 될 타이틀들, 공법 선생님이 여기다 하나하나 타이틀을 쓴다고 국토계획 이용하는 법률에서 타이틀을 쓸 때 그 타이틀 하나하나가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 이렇게 두 개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부담금, 공해 유발 부담금, 그다음에 농지 전용 부담금, 임대료 보조금 이런 걸 주면서 이게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단순 암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럼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의 뜻이 무슨 뜻인데, 뜻은 시험에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앞으로 내지도 않고. 그럼 이런 게 직접 개입이요. 여기 우리 인천의 주택시장입니다. 그럼 시장에 가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요. 여기 수요자가 있고, 주택의 수요자가 있고, 주택의 공급자가 있죠. 그럼 국가는, 정부는 시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장 밖에 있어요. 이렇게 정부가. 그럼 인천의 주택시장에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가 개입해요. 그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부가 개입할 때 방법은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정부가 이 안에 들어가서 어쩔 때는 주택의 수요자, 어쩔 때는 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걸 직접 개입이라고 해요. 간접 개입은 정부는 들어가지 않고 수요자, 공급자에게 돈 같은 걸 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것을 간접 개입이라고 해요. 그럼 인천의 주택이 만약에 20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 인천 연수구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20개를 공급해줬다. 이건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직접 개입. 그죠? 인천의 주택 20개가 부족하니까 현대건설을 불러.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래서 현대건설한테 그러는 거야. 인천에는 지금 주택이 부족한데 왜 당신들은 주택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뭐라 하냐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면 주택 하나 지을 때마다 보조금 1억씩 줄 테니까 건설할래요? 그러니까 현대가 오케이 그런다고. 그럼 국가가 현대에게 보조금 주는 거야. 그래서 현대가 건설하는 거야. 그럼 이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그게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뜻이라고. 그 뜻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이름 중에 공공이란 말, 공영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이야. 이렇게. 오늘 마이크 성능 너무 좋아. 잠을 잠가봐. 그럼 확 써볼 테니까. 크게. 응? 저기 자네. 막 그러면서. 노란 옷 자고 있어. 여러분 다 노란 옷 봐봅시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노란 옷 없으니까. 제가 노란 옷 있는데 노란 옷 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그분이 무한하겠어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잠을 못 자겠고요. 그러니까 공영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입니다. 간접 개입은 더 쉬워요. 돈 나오면 돈. 금요일이 아니라 돈 나오면 전부 다 간접 개입이요. 저도 금요일날은 좋아해요. 자, 그러면 세금, 조세, 부담금, 보조금 이렇게 돈 나오면 다 간접 개입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은 뭐가 있는가 자 구체적으로 갑시다. 암기사항이에요. 시장 개입 방법. 여러분들 필기노트는 이런 표 안 만들어놨어요. 표 안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필기노트 52쪽에 시장 개입 방법 정책 수량 나옵니다. 요거 별표 3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직접 개입 방법에는 공공 들어가고 공영 들어가는 거. 그럼 공영 주차장은 직접 개입일까 간접 개입일까? 직접 개입이에요. 저 앞에 공영 주차장이 있으면 저 땅을 인천광역시에서 샀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야. 주차장을 쓰세요. 이렇게. 그럼 직접 토지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직접 개입이에요. 그럼 여기 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보유 다 공영 들어갔죠. 요건 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요거 직접 개입이에요. 토지수용은 국가가 토지가 필요할 때 팔아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한테 서 팔아 그러니까 안 팔아. 그래? 빼들어가고 수용하는 거. 공영수용. 토지은행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나중에 10년 후에 토지를 쓰기 위해서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쓰는 거. 이거 토지은행. 그러면 이 검단의 토지가 10년 후에 필요하다 국가가 그럼 지금 미리 사버린 거야. 그럼 토지시장이 수요자가 되는 거야. 10년 후에 풀어주는 거야. 공급자가 되는 거라고. 토지은행, 다른 말로 토지비축제도 이걸 공공비축이라고 해요. 공공 들어갔네. 공공비축. 그러니까 토지은행, 토지비축, 공공비축 다 똑같은 거죠.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어디 있어요? 국가가 해요. 동탄신도시 가면 도시개발사가 하고 있는데 선생님 동탄신도시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가 현대건설에다 용역중을 시킨 거지. 이렇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전부 다 직접 개입입니다. 이 행복주택이 가장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럼 행복주택을 주면서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그러면 직접 개입입니다.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직접 개입이다. 그럼 간접 개입은 더 쉽다고 했잖아요. 돈 나오니까. 세금, 조세인데 조세라고 안 나오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시험은 종합부동산세라고 나와요. 종합부동산세 3번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러면 재산세 나오면
간접 개입, 세금 나오면 각종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 뭐 개발 부담금 이런 거, 보조금. 보조금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게 많이 나왔던 게 임대료 보조예요. 여기 직접 개입, 간접 개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임대료 보조입니다. 6번인가 나오거든요. 임대료 보조? 그러면 간접 개입. 금융 지원 돈이잖아요. 다른 말로 융자 지원.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얘가 이제 돈이 안 들어가. 돈이란 말이. 대부 비율 높여줬어요. 총부채 상환 비율 높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해주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수요 증가. 이렇게. 그럼 정부가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시장이 개입했다. 이거는 간접 개입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한다. 이게 간접 개입. 또 포인트 되는 것은 대부 비율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왜? 이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돈 나오는 거니까. 토지용 규제는 네 땅인데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토지용 규제입니다. 제가 여기 땅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멋지게 30층짜리 건물 하나 짓고 싶은데 근데 내 땅이 그린벨트에 속한데 그럼 30층짜리 건물 지을 수가 없죠. 이게 토지용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구역은 용도 구역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가장 대표적인 토지용 규제입니다. 내 땅인데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근데 내 땅은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래요. 그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내 땅에다 내가 건물 높게 짓고 싶은데 거기가 고도지구래요. 건물 못 짓잖아요. 높게. 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지역지구제가 토지용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담보할 때 인가받고 해라 허가받고 해라.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건축규제, 건폐율 용적률 규제하는 거, 지구단위 계획.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럼 이 안에서 무슨 토지용 행위를 할 때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해야 돼요. 이것이 전부 다 토지용 규제입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그 개입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가 있다. 토지용 규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그린벨트를 줘요. 개발 제한구역을 주면서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토지용 규제냐고 물으면 뭐라 해야 돼요? 토지용 규제. 요 개발 제한구역이 용도 구역이니까 개발 제한구역. 그러면 용도 구역이니까 이런 것들은 토지용 규제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지금 개입했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인천에 임대주택 시장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가 임대료 보조를 줬어요. 임대료 보조. 그럼 그 결과가 언제나 좋을 수는 없어요.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정부의 실패라고 그래요. 시장의 실패는 시장이 잘못하는 거고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는데 더 나빠지는 거. 이걸 정부의 실패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가 시험에 나오면 지문 딱 하나 줘요. 한 5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패할 수도 있다. OX? O? 그렇게 주지 않으면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심화돼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더 심화된다. 더 나빠진다는 소리야. 예? 또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사회적 후생이 만족하냐?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정부의 실패라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고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자원배분 비효율성을 심화시킨다. 아, 이건 정부의 실패. 오케이? 30분 동안 공부했는데 요거 하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거.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기출지원 볼게요. 1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개입하는 필요성. 3가지 배웠잖아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에 개입한다. 경기를 조절해서 개입한다. 그랬잖아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 등이 있다. OX? O. 오케이. 2번. 주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래요. 그럼 주택난이 심화되는 거야. 이렇게. 자, 장기가 되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실패했잖아요. 수요는 100개인데 공급은 50개밖에 안 되면 그럼 시장이 실패했죠.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OX?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 똑같은 표현. 오케이. 3번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 돈 나왔습니다. 그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뻔뻔스럽게 직접이 뭐예요? 그래서 X죠. 자, 요 4번 문제는
31회 때 4번하고 5번이 31회 때 냈던 거야. 그럼 이렇게 낸 게 아니고 요거 지문 준 게 아니라고 이렇게 박스 줬어. 이렇게 박스 주고 이 안에서 직접 개입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했다고. 몇 개입니까? 그럼 토지은행 직접이죠? 그 다음에 공영개발 직접이죠? 공공투자사업 직접이죠? 요거 직접이야.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 종합부동산세, 부담금, 간접기.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건 오른말이고 5번 금융지원정책 돈이네 돈. 그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세 가지. 그 다음에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거. 네, 됐어.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서 시장이 실패가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이 실패를 보러 가는 거야. 자, 시장이 실패를 보러 갑시다. 시장이 실패 매년 나와요. 그럼 시장이 실패가 뭐는데 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 그럼 시장은 자원을 배분해야 돼. 근데 어떤 이유로 자원 배분을 잘못한대. 자원 배분은 비효율성. 이걸 시장이 실패라고 해요. 시장이 실패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럼 자원 배분은 비효율성인데 이게 과잉생산, 과소생산이야. 우리 인천에 주택이 100개가 필요해. 그 100개가 공급되지 않고 80개가 공급돼요. 과소생산이야. 100개가 필요한데 120개가 공급돼요. 과잉생산이야. 이걸 자원 배분 비효율성 시장이 실패라고 해요. 이 개념은 시험에 안 나오고 시장이 실패 원인 이것도 암기상. 이것도 별표 3개. 네? 오늘 별표 3개 많이 나온다. 네? 이건 암기상인데 좀 애석한 점이 뭐가 애석하냐면 이렇게 나오면 공부하기에 좀 쉬워져요. 어떻게 쉬워지냐면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사업 공공재 왜 시장이 실패합니까? 그 원인을 물어보면 좋을 텐데 원인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암기력 테스트를 해요. 이걸 암기하고 있는가? 그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 원인 중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 예구 효과, 공공재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규모 경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비용 체감 산업은 시장이 실패 원인이에요. 그럼 왜 규모 경제가 시장이 실패 원인입니까? 이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걸 물어보면 오히려 더 좋아요. 설명을 하고 나서 그렇구나 될 건데 그것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규모 경제는 시장이 실패다. 그래서 이건 단순 암기상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암기하셔야 돼.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예? 자, 완전 경쟁이 되면 완전히 시장이 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야. 근데 불안정이 되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성이야. 그 시험에서 한 번도 왜 불안정이 시장이 되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성입니까? 이걸 한 번도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불안정이 시장이 대표인 게 독점 시장이고 과점 시장이고 독점적 경쟁까지 나왔다. 그것은 출제자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이 불안정이 시장이니까 시장이 실패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물어보면 안 돼. 경제학 시험에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독점까지는 알아야 돼. 그럼 독점이 불안정이 시장이라고. 그럼 완전 경쟁이 되려면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공급자가 한 명이다. 그럼 안전입니까? 불안전입니까? 불안전이야. 불안전. 그 불안전이고 공급자 한 명이면 독점이야. 그걸 공급 독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독점이나 공급 독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불안정인 시장은 시장이 실패다 이러면 외웠으니까 안다고. 근데 독점도 이제 외웠어. 그래서 독점 주면 시장이 실패라고 알아. 근데 공급 독점을 주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도대체? 이렇게 한다고. 요 공급 독점이 그냥 독점이야. 그럼 여기 있는 말 전부 다 시장이 실패의 원인이야.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왜 독점이 되면 시장이 실패하는가? 우리 인천에 주택이 100개가 필요해요. 100개가. 그 100개가 공급되면 그러면 시장이 성공한 거야. 자원비율 효율적이라고. 근데 인터넷 주택 공급자가 저 한자예요, 혼자. 저 혼자라고. 그게 독점 공급이야. 그러면 저는 100개를 안 만들어요. 70개만 만들어요, 70개만. 그럼 70개만 만들어내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자, 이런 거요. 100개를 만들어서, 요거 100개를 만들어서 하나당 1,000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70개만 만들면 부족하지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70개 만들어서 1,500원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게 이익이에요? 70개 만들어서 1,500원 받는 게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독점이 되면 혼자 공급왕이니까 요 2번처럼 해버려요. 독점 기업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2번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 안 만들어. 그래야 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독점이 되면 시장이 실패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독점에 대해서 규제하잖아요, 정부가. 규제. 그다음에 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점은 2개에서 한 5개 정도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한 3개 정도 된다. 우리나라 통신사가 과점이거든요. 통신사 3개밖에 없잖아요. 그 통신사 만약에 이사들이 모여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금방 알아먹는다고. 만약에 SK에서 이제 LG하고 KT,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만나. 뭐 이사들이 만나서, 예, 소주 한잔 마시면서 뭐라 하냐면, SK에서 우리는 1월달부터, 2월달부터 통신료를 3.2% 올릴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KT하고 LG텔레콤에서 그냥 우리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듣고만 있어. 듣고만 있고 자기도 가서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같은 단합을 해버린지. 단합. 그래서 이 과점은 사실은 한 3개의 기업이 단합해보면 독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게 됐다고. 그래서 시장이 실패해요. 이런 내용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불안정 경쟁, 독점, 과점, 공급 독점, 시장이 실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규모 경제. 다른 말로 비용 체감 다름인데 이 규모 경제가 독점이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시장의 실패 원인에 시장의 불안전성과 규모 경제가 같이 묶어놔요. 규모 경제가 독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건데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말고 그냥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냥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사람은 시장이 실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네. 왜 규모 경제가 시장이 실패되냐면 규모 경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가 생산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생산. 그러니까 규모 경제는 2가지가 있어요. 생산의 규모 경제와 소비의 규모 경제가 있다고. 그러면 생산의 규모 경제는 이 경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비용을 다운시킨다는 소리야. 그러면 생산의 규모 경제는 생산량을 늘리면 비용이 다운된다 이런 소리거든. 시험에 안 나온다 해서 지금은 그냥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사람은 시장이 실패다. 요것만 하시면 돼.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연탄 하나 만드는데 한 장을 생산할 때 총 비용이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면 연탄 하나 만들 때 단위당 생산비 단가가 얼마래요? 1,000원이겠지. 한 장 만들 때 1,000원 들어갔으면 하나 만들 때 총 비용이 1,000원 들어갔으면 단가도 1,000원이죠. 우리가 단가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단가고 회계학에서는 단위당 생산비, 평균 비용 이렇게 한다고. 그것까지는 우리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10장을 만들어요. 10장을 생산했다. 생산량을 늘렸죠. 이걸 생산 규모를 키웠다 한다고. 그랬더니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10,000원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한 장 만들 때 1,000원이 들어갔다. 그럼 10장 만들면 10,000원 들어가겠죠? 10,000원 들어간 게 아니라 7,000원이 들어가. 7,000원.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단가가 얼마 돼요? 700원이 된다고. 700원. 이걸 규모 경제라고 그래요. 규모를 키웠더니 비용이 다운됐다는 소리야. 이걸 규모 경제라고 한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까 이거 안 나오니까. 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이거 안 나온다니까. 이걸 이제 규모 경제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연탄 공장에 3개가 있어요.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C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독점이 되면 시장이 실패한다. 아까 알려드렸죠. 독점이 되면 그럼 독점 기업은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보다 조금 만들어버린다. 그럼 A 회사가 규모 경제를 실현해요. 규모 경제. 그럼 A 회사는 규모 경제를 실현해서 하나 만들 때 비용이 700원밖에 안 들어가요. 생산비가 700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A 회사는 가격을 800원을 받아도 이익이 남죠. 맞잖아요. 근데 B하고 C는 규모 경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규모 경제가 안 되면 비용이 1,000원씩이야. 그럼 B하고 C는 가격을 800원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B하고 C는 죽어요. 그러면 A만 살아남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독점이 돼요. 독점. 그럼 독점이 되면 A는 그때부터 횡포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규모 경제, 비용이 다운되잖아. 비용이 다운되잖아. 비용이. 그래서 비용 체감 사람이 독점이 된다고. 이걸 뭐 자연적 독점이, 자연스럽게 독점이 됐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규모 경제가 시장에 실패하는 거라고. 제가 시험에 안 나온 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시고, 그냥 시장의 불안전성, 불안전 경쟁, 독점,
목화점, 공급독점, 규모, 경제, 비용, 차가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공재, 예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 역선택, 도덕제의. 역선택과 도덕제의는 아직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의 실패 원인이라고 해요.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공공자 의부효과는 이제 별도로 또 배워요.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여기서 별도로 공부하는 것은 공공자하고 의부효과의 2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별도로 안 배워요. 그냥 이거 암기상에 그런 거예요. 이제 주의할 거. 그동안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불자를 빼고 나와요. 완전경쟁 시장 준다고. 다음 중 요거 출제하는 형태, 요거 출제하는 형태. 다음 중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거. 다음 중 시장의 실패와 관련이 없는 거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여기 있는 게 아닌 게 답이겠죠. 그러면 불안정이 나와야 되는데 불자 빼고 완전경쟁이 나온다고. 그게 답이에요. 이거 답이 2번인가 3번인가 돼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의 실패야. 근데 B자를 빼고 정보의 대칭성이 나온다고. 그럼 정보의 대칭성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고. 여기에 이제 가장 쉽게 여러분이 기억할 내용이야.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공공재가 나오든 무임승차가 나오든 예부효과가 나오든 정예부효과가 나오든 부예부효과가 나오든 여기 있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시장의 실패가 돼요. 자, 시험 출제는 아까 말했지만 다음 중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시장이 실패하죠. 그럼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이 5가지는 시장이 실패 원인이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원인이 된다. OX, O. 똑같은 말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암기상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출지문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건 지문이 아니라 이게 단독 문제였습니다. 그럼 여기 29회 때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됐다고. 다음 중 시장이 실패와 관련은 없는 거 그래요. 그럼 시장이 실패와 관련 없는 거면서 1번 공공재, 2번 정보의 비대칭성, 3번 예부효과, 4번 불안정경쟁, 5번 재화의 동질성 이렇게 했습니다.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 재화의 동질성은 시장이 실패와 관련이 없다고. 그럼 여기 이제 답이 5번이었고 지문 만들었을 때는 여기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여기 전부 다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니까. 그럼 재화의 동질성이 뭐냐면 물건이 똑같다. 그럼 완전 경쟁이 되잖아요. 그럼 완전 경쟁이 되려면 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재화의 동질성이에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배웠어요.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되고 그래서 시장이 불안전해진다. 완전 경쟁은 상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화의 동질성이 완전 경쟁을 뜻한다고. 그럼 완전 경쟁은 시장의 실패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이제 저하고 외워볼게요.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장의 실패 원인 첫 번째, 시장의 불안전성. 다른 말로 불안정 시장. 구체적으로 하면 독점, 과점, 특히 공급 독점. 그게 있고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사람. 그다음에는 공공재, 무임승차락하고 그다음에 예부효과 2가지가 있어요. 정예부효과, 부예부효과. 정예부효과든 부예부효과든 전부 다 시장 실패야.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인데 나중에 역선택 도덕제의가 여기는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거예요.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건 이제 암기상. 그럼 이 중에서 단독 문제 나온 게 공공재하고 예부효과예요. 그래서 공공재 예부효과를 별도로 이제 공부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공공재가 나오면 2가지가 생각나요. 2가지가. 공공재가 나오면 요 B자. 요 B자하고 과소생산.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공공재가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과소생산하고. 근데 요 공경재가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라든지 나오면 공공재가 요 B자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B자를 빼버린다고. 아직까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요 B자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어요.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B자 가지고 장난을 잘 쳐요. 공공재, 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비경합성과 비비대성이요. 그럼 최근에 평가사 시험 지문 가볼까요? 공공재는 시장 기후 맡겨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B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뺐잖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도 곧 이렇게 나온다고. B자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공공재 그러면 B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소생산 이렇게. 여기 2개가 포인트. 자, 지금부터 이제 공공재를 설명해 볼게요.
여기 도로, 공원, 의무교육, 치안, 국방, 소방, 치안이 경찰인 거 아시죠? 국방, 가로등, 등대 이런 것들이 공공재야. 그럼 공공재가 뭔데요? 그럼 2번을 쭉 나열하면 그것은 공공재의 종류를 말하는 거지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공공재는 소비할 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비배제성이 뭡니까? 비경합성이 뭡니까?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냥 결론만 낸다고. 그럼 비배제성은 무슨 뜻이냐면 B자 빼버리면 배제성이야. 그 배제성이 이해되면 비배제성도 바로 이해된다고. 배제성은 돈 내지 않았으면 버스에서 내리세요. 이게 배제성이야. 당신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이쪽 나오세요. 돈 낸 사람만 사용하세요. 이게 배제성이에요. 그 비배제성은 돈 냈나 안 냈나 안 물어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공공재는 소비할 때 돈 내든 안 내든 상관없이 다 소비할 수 있다. 이걸 비배제성이라고 해요. 자, 이거 도로 있죠? 저 밖에 도로.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고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다 올 때 도로를 통해서 왔잖아요.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잖아요. 내가 돈 안 내고 도로를 걸어가요. 경찰이 잡아야 돈 냈어? 안 냈어? 이거 미친 경찰이지. 그러니까 공공재는 처음부터 돈을 못 받는 거야. 이거 비배제성이 성격하는 거라고. 그래서 무임승차지. 오늘 집에 갈 때 공공재를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버스 타고 갈 때 돈 내지 말아버려. 그러면 기사님이 내리라고 그래요. 그럼 기사님한테 이게 배제성인가요? 이렇게 해봐. 그럼 기사님 오늘 열받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기사님 몰라 뭔 말인지. 그런다고. 그래서 배제성, 비배제성, 무임승차. 먼저 B자를 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다 공공재인데 여러분들 공원 있죠? 공원? 공원 집 옆에 있는 체육공원 같은데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근데 에버랜드 돈 내죠? 에버랜드 공공재가 아니라고. 네? 그다음에 여기 고속도로 해봐요. 고속도로는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고속도로는 공공재가 아닌 거라고. 지하철은 돈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근데 인천 지하철은 몇 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천도 65세 이상 이 정도는 안 낼 거란 말이에요. 지하철을 준공공재라고 그래요. 공공재에 준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경기도, 인천은 경기도가 아니니까 경기도에서 버스를 준공영제 만들겠다는 준공영제. 이제 준공영제 또는 준공공재 이렇게 말한다고. 대선 후보들이 좀 있으면 이제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을 할 텐데 그 TV 토론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준공공재, 좀 공공재 이렇게 한다고. 근데 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뭔 이야기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럼 이제 국립공원 갈래요, 여러분들?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내요, 안 내요? 그렇죠.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안 냅니다. 저 일요일날 국립공원 갔다 왔는데 돈 안 내요. 그러니까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낸다고 생각하신 게 왜 그러냐면 국립공원이 우리나라에 21개가 있는데 이 21개 들어갈 때 돈 내요, 안 내요? 안 낸다니까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한려수도, 변산반도, 그 다음에 태안.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21개가 있는데 바다가 4개예요. 그러면 내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지나가면서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낸다고. 선생님 나 속리산 갈 때 돈 냈는데 그런다고. 그 속리산 들어갈 때 돈 내는 게 아니라 속리산에 있는 문화재를 관람을 듣는다고. 그럼 속리산에 절이죠, 절. 그 절에가 문화재가 있다고. 그거 관람료야, 그거 관람료. 그러니까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내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국립공원에 문화재가 없다 그럼 돈 안 낸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국립공원 하나 갔다 왔어요. 돈 안 낸다니까. 그 국립공원은 문화재가 없어. 그럼 돈 안 낸다고. 그러니까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내는 것은 문화재 관람료지 국립공원 들어갈 그 비용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국립공원에 그 문화재가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잖아요. 그 마찰도 심해요. 이렇게 국립공원 있으면 여기가 절 있잖아요. 절 있으면 여기다가 바리케이트 치고 막고 돈 내라 한다고. 그러면 이제 국립공원 들어간 사람이 아니 나 그 절 안 볼 건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돈 내라 한다고 무조건.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요거 가지고 어떤 무슨 의원이 부엉이 김선달에게 해서 숙녀들이 반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안 내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흘렀고 이제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안 낸다만 알고 요거 내용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 안 낸다는 소리요. 그게 비배제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경합성은 요 B자 빼버리고 이제 경합성만 볼까요? 경합성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서로 싸운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봐봐요.
만약에 루이비통 가방을 아주 명품을 하나 1억이야, 1억. 그 1억을 루이비통 회사에서 10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정 판매. 그래서 인터넷으로 판다고 봐요. 그래서 몇 시부터 인터넷 한다. 그럼 아마 1초 안에 끝날 거야. 왜? 서로 싸우는 거야. 소비하기 위해서. 그게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야. 그럼 소비에서 비경합성은 소비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제가 국립공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서로 들어가려고 싸웁니까? 아니죠. 요 도로 제가 걸어갑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싸웁니까? 안 싸우잖아요. 야, 내가 걸어가니까 너 못 걸어가. 이거 안 되잖아요. 다 소비할 수 있죠. 이걸 소비에서 비경합성.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공공재인데 얘들 한번 생각해봐요. 돈 내는 거 안 내는 거 하나도 안 내요. 자, 여기 치안 경찰이거든요. 도둑 든 것 같아요. 밖에서 지금 따라따라 소리 나. 전화해. 도둑 든 것 같아요. 입금했어요? 경찰이. 그러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입금했어요? 출동할게요. 그러면 소비에서 비재성이 된다고. 입금했어요?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요 치안, 경찰 다 비비재성이요? 그러면 경찰이 이 자리 출동해 주세요. 네, 출동합니다. 이렇게 하지. 좀 이따 출동할게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이러진 않는다. 이렇게? 자,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등도도 마찬가지고, 소방도 마찬가지고, 불났어. 불난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소리지. 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소비에서 비경합성과 비비재성이요. 자, 그러면 요걸 시장이 맡겨요. 이런 것들을 시장이 맡긴다. 요거 시장기구 맡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장은 돈 되면 무조건 만들어요. 돈 되면. 그래서 떡볶이도 돈이 되니까 골목 상권에 침입을 바꾸잖아요. 그럼 돈 되면 만드는데 시장에서 요걸 맡겨봐요. 요 생산은 시장이 맡겼어요. 현대나 삼성한테 맡겼습니다. 현대나 삼성이 가로등도 만들고 등대도 만들고 요거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내요. 왜?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럼 시장은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 되는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3년이 바다란 말이죠. 3년이 바다니까 등대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래서 삼성한테 등대를 이걸 만들어 놓으면 삼성이 여기 뭐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하나씩 만들 거라고. 그러면서 세계 초인류 기업 삼성이 만들면 불빛도 달라져요. 막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만들어요. 기업 홍보하기 위해서. 돈 안 되는데 만들겠습니까? 앞으로 시장이란 말이 좀 있어 또 나올 건데 시장은 무조건 돈이야. 돈. 가격으로 말한다고. 가격. 그러니까 시장은 가격이 있으면 돈이 되면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들어요. 근데 공공재는 처음부터 돈을 받을 수 없는 성격을 갖는 거야. 그러면 시장이 맡기면 충분하게 생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소생산이야. 여기 시장이 실패한 거라고. 그럼 시장이 실패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등대가 1000개가 필요해. 1000개가. 그러면 시장 논리에 맡겨놓으면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과소생산이야. 시장이 실패한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개입해야지. 정부가 대책 출시해야지. 그래서 정부가 다 만드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정부가 하는 거라고. 시장 논리는 안 되니까. 그럼 정부가 세금 가지고 기금 가지고 국가 공기업을 통해서 직접 생산합니다. 돈 내지 않고 혜택 보는 것을 좀 있으면 알게 돼요. 정의이부가요. 그럼 이 공공재는 돈 내지 않고 전부 다 혜택 보거든. 그래서 정의이부가라고 해요. 소비에서 규모 경제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지문에 딱 한 번 등장하니까. 그럼 이제 공공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 기회가 필요 없고 이것만 B자하고 과소생산이 나옵니다. 네? 아까 기출지문 다 의미 됐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던 거 책 좀 봅시다. 책 204페이지부터 해서 정책문입니다. 204페이지부터 해서 여러분들 208페이지까지는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거기 이제 부동산 문제 가는 거니까 209페이지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209페이지에 2번 양가로 2번 209페이지 양가로 2번 찾으셨습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동그라미 1번 사회적 목표 달성 옆에 정치적 기능 써놨나요? 예. 2번 시장의 실패 수정 우리 책은 순서가 약간 바꿔놨어요. 시장의 실패 수정이 1번이고 사회적 목표 달성이 2번인데 우리 책은 약간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자, 그거 하고 넘겨볼까요? 넘겨서 정부의 실패란 말 나왔습니다. 그 옆에 210페이지 정부의 실패 옆에 바로 기출지문 한번 볼게요.
32회 때 작년에 감정평가 시험에서 나온 기출지문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틀렸습니다. 부동산 정책 정부가 개입한 거죠. 부동산 정책이 정부가 개입한 거야. 그랬더니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오히려 악화됐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심화됐다. 그럼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이것은 시장의 실패입니까? 정부의 실패입니까? 정부의 실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는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손순위를 나올 수 있다. 정부가 개입이 돼서 나빠질 수 있다. 이걸 정부의 실패 부른 거예요. 그 밑으로 가서 시장의 실패 원인과 정부 정책이 있는데 시장의 실패 원인 다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불안정 경쟁, 규모 경제, 공공재. 공공재는 211쪽에 가면 공공재의 특성 나왔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비에다 가지고 진하게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무슨 생산? 과소생산. 과소생산. 그래. 자, 넘겨서 어디로 가자면 이제 토지정책 부분 가봐요. 자, 책 220페이지. 220페이지에 3번 토지정책 수단. 찾으셨습니까? 거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거기 기억. 직접 개입의 기억이 뜻이야, 뜻. 직접 개입, 뜻, 의미. 그런 거 안 나오니까 니은 대표적인 수단 나오죠? 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간접 개입에서도 기억 필요 없고 니은 대표적인 수단. 조세 및 부담금 제도 쭉 나오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토지용 기재는 대표적인 수단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합니다.